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왔을 때 원장님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이들입니다. 짜잔. 오라? 그런데 2명의 학생을 제가 저기다 올려놨네? 2명. 자, 95% 대단한 아이들이죠? 똑같네.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이고 95% 여기까지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 있어? 그런데 단지 분당 글자 수만 370자와 259자로 나와 있습니다. 저기 서울에서 사연을 주셨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원장님도 놀라셔가지고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해드렸던 아이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엄마가 저런 아이들 부모님이 저런 아이들 2명이 쌍둥이로 되어 있어. 그러면 어때요? 뿌듯하겠어요? 안 뿌듯하겠어요? 뿌듯하겠죠, 은근히. 왜냐면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저 정도면은요, 공부로 맞짱 떠서 웬만해서는 지지 않는 아이들. 그래? 공부,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하고 가장 즐기는 게 바로 뭐냐면 학습이에요. 그 자체가 그냥 즐거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자체가 제일 자신감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이 정도면 상의 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 상당히 학습적인 이해 능력이라든지 즉 95% 정도가 나오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됐든 고등학교 3학년이 됐든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저 정도면 정말 학습적인 DNA를 타고났다라고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저런 아이들 공통점이 딱 2가지가 있죠. 집중력과 뭐가 좋다? 직관력 자체가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95%인데 분당 글자 수가 터무니없이 높아. 중학교 이상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분당 글자 수가 1000몇백 자, 2000몇백 자 이런 나오는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독서 역량도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물론 결과값대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95% 저렇게 독서 이해도가 최상에 머물면서 1000몇백 자, 2000몇백 자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중에는 의외로 공부를 조금 멀리하는 아이들도 간혹 제가 만났습니다. 어라? 어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예, 그 아이가 공부는 좀 쉬운 대상으로 여겨버려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책에만 몰입하는 아이. 독해 능력이 매우 우수하죠. 그 정도면은 문해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웬만한 학습을 진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관심사가 이 아이가 공부보다는 더 책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공부에 취미를 못 느끼는 경우, 즉 학교의 그부들과 친구들과 조금 적응이 안 돼서 책에 더 몰입하는 아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책 속에 더 시간을 보내버리는 이런 아이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적응을 좀 못해버리는 학교 생활에 그리고 친구들하고의 어떤 관계도 그리고 선생님의 관계도 제대로 좀 이어지지 못했던 이런 경우를 간혹 안타깝게 제가 보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학교 성적은 좀 어떠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런 아이들의 어떤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값은 이 아이의 문해력이라든지 독서 역량은 매우 뛰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 언지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아이들은 거기하고 정반대 259자의 음독 숙성 부분 그리고 370자면은 낙글자의 진행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이 2명 초등학교 5학년 아이 항상 제가 그 기준으로 정했던 교육대 기준으로 정했던 아이 있죠. 5학년 65% 360자. 360자는 분명히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360자면 독서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는 있는 게 아니고 틀리지 않으려고 집중하면서 읽었던 경우가 초등학교 5학년 360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아이는 370자, 거의 360자고 대등소이하죠. 그러면 이 아이도 틀리지 않으려고 그냥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렇게 풀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 옆에 있는 동생입니다. 이 아이는 259자, 상대적으로 독서 이해도는 같은데 분당 글자 수는 음독으로 팍 떨어지네요. 더 집중을 하고 있네 보니까 그죠? 안 틀리려고 더 그냥 악랄하게 뭔가를 꽉 쥐고 있는 거야.
안 틀리려고 지금 그런 어떤 발악을 하는 모습이 실제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5학년의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려면 보통 독서 방법은 어느 정도에 해당되어야 된다고 했죠? 낱글자인데 숙성 정도에 해당돼야 됩니다. 즉 아무리 못해도 450자에서 500자 정도의 분당 글자 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독서 방법을 가진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370자, 259자 거기에 못 미치는 음독과 낱글자의 진행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편안하게 읽고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뭐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반복된 어떤 학습 행위를 통해서 점수를 얻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과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5학년 때의 분당 글자 수 독서 방법이 더 이상 확장이 되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분당 500자, 분당 600자, 분당 700자를 읽고 이해할 수 정도의 그런 독서 방법을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걸 앉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공부를 암기형으로 또 반복 형태로 시간을 투자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습적인 직관력은 굉장히 우수해요. 집중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이 문해력 자체가 독서의 문해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어떤 형태 이 아이들은 독서를 했다 그렇지 않았다? 절대 독서를 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왼쪽에 언니는 둘이 자매예요. 왼쪽에 언니는 370자, 오른쪽에 동성은 259자. 독서 이해도는 비슷한데 분당 글자 수가 동생이 확 떨어져 버려요. 이거 어떤 상황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건 뭐냐면 집착입니다. 이 아이가 지지 않으려고 오른쪽에 동생 아이가 지지 않으려고 즉 비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언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 상당히 조금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테스트를 둘이 등을 돌리게끔 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동생이 계속 테스트 중간에 언니 쪽을 계속 쳐다보더랍니다. 중간중간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아이가 지지 않으려는 그런 욕심, 좋은 표현을 하면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언니가 무언가에 대한 비교 대상일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아이들이 어떤 독서의 어떤 흥미, 자발적인 어떤 상태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 물론 여기서 원장님들이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하니까 뭐든 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물론 다른 공부와 연결된 부분을 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독서 능력이 뛰어나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독서 행위를 해야지 독서 뭐 능력이 뛰어나든지 뭔가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독서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독서 능력도 취미 독서가 아니에요. 우리 소설이라든지 판타지라든지 이런 취미 독서는 흥미, 즐거움은 줄 수는 있지만은 배경 지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책들이 아니에요. 그런 취미 독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 기획 독서 능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문학서라든지 고전이라든지 인문이라든지 이런 류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능력이 기획독서 능력이고 이 기획독서 능력만이 바로 배경지식이라는 걸 확장할 수가 있다는 걸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획독서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취미독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도 사실은 다른 아이가 테스트를 하러 왔는데 이 분당 글자 수라는 그 설명을 듣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 엄마는요 정말 잘 온 거예요. 이 아이들은 중학교 올라가서도 공부를 잘할 가능성은 높아야 높잖아요. 높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반복된 행위라든지 집중력 자체 그리고 직관력 자체가 우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 엄마가 놓쳤던 게 하나가 있죠. 어떤 거? 바로 우리가
엄마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좀 보면은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좀 제일 쉽게 생각을 하시냐면 국어. 국어는 한글이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식한 생각을 하시는 엄마들이 간혹 계십니다. 국어 정말 힘든 과목 중에 하나죠. 이 문해력이 되지 않으면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국어입니다. 어머니, 수능 1교시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국어 영역 치르게 되죠. 총 몇 페이지로 출제가 되죠? 16페이지로 출제가 됩니다. 주어진 수험 시간은 80분, 1시간 20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1시간 20분 안에 16페이지를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한 페이지를 5분 안에 읽고 이해할 수는 이 문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권장하는 분당 글자 수가 바로 720자 이상의 문해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바로 이 국어 영역 때문에 고통을 맛보는 대표적인 아이라고 보셔야 돼요. 또 이 아이는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어떤 데에 적용이 되냐면 바로 고교 학점제에 적용이 됩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다 적용이 돼요. 6학년 아이들이 우리 2025년도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고교 학점제에 적용이 됩니다. 고교 학점제의 제일 큰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평가 방식이 있다고 있죠.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평가 방식. 그 평가 방식이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우리 그 어떤 정해진 정해진 답을 쓰는 그런 어떤 단순한 논술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바로 바칼로레아 형식의 글쓰기를 바로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장르를 섭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내 생각을 거기에 얹고 다양한 나만의 글을 써낼 수 있는 그러한 평가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독서를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엄마가 얘기할 수 있다니까 아니 저희 아이요 책 읽었어요. 해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책에 대한 어떤 즐거움보다는 이 독서를 바로 과제 그리고 학습처럼 꼼꼼하게 안 틀리려고 모든 책 내용을 그렇게 알아가는 아이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아이들은요, 독서의 행위를 즐거움의 대상으로서 한 게 전혀 아닙니다.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절대 이 아이들은 책 자체를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 과제 해가지고 오라는 것은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 오른쪽에 동생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뭐냐면 좀 지나친 집착일 수 있어요. 문자에 대한. 왜냐하면 왜 집착을 해요? 틀리면 안 되니까. 틀리면 왜 안 돼요? 누군가에 비교해서 지니까.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이 아이에게 있다라고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릴렉스하게 좀 진행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 아이와 오른쪽 아이, 동생과 언니의 레벨이 다르죠. 언니와 레벨이 달라요. 왼쪽에 언니 같은 경우는 95% 상이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1이 일단 나오겠죠. 그 다음에 370자, 낱글자 진행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3레벨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몇 레벨이 결과가 나와요? 4레벨이 나오죠. 4레벨이 나와. 그렇다 쳐. 4레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저 아이 정도면은. 왜냐면 독해 상태가 굉장히 좋은 아이잖아요. 사실은 직관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공부 능력이 우수한 아이입니다. 저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켜도 어떤 걸 해도 충분히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보여져요. 상대적으로 이제 동생 봐봐요. 95% 플러스 1은 맞아. 그런데 음독이네, 음독. 그러면 음독의 숙성이니까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2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을 하면 3레벨. 4레벨과 3레벨이 조정이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문제. 이 아이에게 언니에겐 4레벨을 주고 동생에게 3레벨을 주면 어떤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어요. 누구에게? 동생이. 자존심이 엄청 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제가 말씀드려요? 아까도 테스트 중간에 계속 언니를 의식하죠. 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글자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아마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 동생을 4레벨로 올리는 건 어때요? 안 돼요. 물론 처음에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또 저 아이가 타 독서 논술 교육에서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읽었던 것도 뭐냐면 그걸 재미난 어떤 스스로 이해하면서 즐거운 대상으로서 읽었던 것보다는 해오라니까
그걸 했던 거예요. 즉 학년에 맞는 필독서 수업을 거의 진행을 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니에게는 충분히 좀 따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같이 레벨을 언니를 낮춰주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레벨로 균등하게 맞추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저 아이들 당장에 수술 도구가 필요하죠. 어떤 수술 도구 필요해요? 저 아이들 직관력 굉장히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아이들의 분당 글자 수를 끌어올리는 우리의 특단의 조치, 바로 독해 트레이닝 1권부터 시작을 반드시 같이 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리딩의 3레벨에 해당되는 도서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 독해 트레이닝 1권과 동시에 진행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사실 이런 아이들을 잘 개선시키고 하면 우리나라를 매개 살릴 수 있는 정말 인재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이런 어떤 학습만을 권장하고 학습만을 우선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개성적인 부분, 창의적인 부분을 키워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중학교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만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아이들에게는 큰 행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이 리딩의 테스트 옆에 5학년 다른 아이가 왔는데 같이 구경으로 왔다가 이런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개 탔다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 엄마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 이거는 단순히 회원 한 명을 저희가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바로 전환점이 리딘을 만났던 거다. 에라 디아 이거 되는 거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공부만 굉장히 잘하는 아이, 그것도 쌍둥이 자매를 우리가 같이 사례를 한번 접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친구들 오면은 원장님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뭐든 다 아니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저 아이를 구해주고 살려줄 수 있다. 저 아이를 정말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내가 준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